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이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불러온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형사사법이 체계의 대전환을 이제 맞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을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혹평을 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국회 통과. 먼저 이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는 드러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에 바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반면에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볼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예.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근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즉 그거는 경찰의 어떤 과도한 권한 집중과 횡포. 아마 우리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박종철 군 치아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수사 지휘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검사에게 맡긴 것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검찰도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로서의 검찰은 자체는 분명히 이 법 전문가로서 필요하고 또 경찰의 어떤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또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예. 검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이 사건의 필요성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저는 무슨 정말 이 강심장에 있어서 이런 70년 넘은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뚝딱 폐지할 것인지. 예.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앞으로에 대한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나중에는 아마 본인들은 그냥 뭐 책임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바뀌어진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예.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고 또 이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이 경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무마됐을 경우에 예.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또 그동안 그렇게 본인들이 민주화를 외쳤던 집단으로서 예. 과연 책임 있는 행위인지 저는 곧 드러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자를 또 국민의 피해자, 약자를 보호해야 될 일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제도적으로서의 검찰이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 보호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서영호 정치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검찰이 망친 나라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서 아주 역사적인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검찰은 과거에 권력형 비리 사건인 그 김건희 씨의 디올백 문제라든가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네. 사건 등 권력형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가 2024년 1월 18일 초코파이 1,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배고픈 사람 시민에게 기소를 한 그런 그 검찰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은 그 두 가지 극명한 사건으로 해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과 수사권들을 독점한 문제 때문에 권력 독점에서 나온 폐해가 발생해서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미국과 영국과 호주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이제 검찰은 기소에 집중하고 경찰의 수사에 집중하는 서로가 견제하는 선진국형의 사법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요 보완책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국민 피해가 커질 거란 이 주장도 있는데 김용민 의원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야, 예. 현실에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를 거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민주당이 내일 모레요 이 국민 보고회를 열죠. 국민 보고회까지 준비하는 것, 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당 안팎에 적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 이거는 우리 김기용 대변인께서 보기에는 어떻게 이해하세요? 참 편의적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실험장이고 예. 국민들은 그런 실험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의 45%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는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건의 55%가 검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을 악마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사 개시 이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뒤늦게 암장됐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던 사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예.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을 위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어떤 권력기관의 총량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을 악마하면서 한쪽을 없애졌고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순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저희가 굳이 얘기를 든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13개 혐의인데 10개월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김병기 의원의 실종 사건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선명성 경쟁을 위한 일종의 도구 아니면 정치적 흔적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안타깝고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마지막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예. 예외적 허용을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뭐 거부권 이야기까지도 해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글쎄 뭐 보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가능한 일인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 모든 법이라는 게 사실 장단이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네. 부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 일부 존치시키는 것이 수사의 어떤 비효율성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검사가 바로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보안 수사 요구권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럴 경우에 또 징계를 요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의견 표명으로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할 만큼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하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수기해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맡겼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봤을 때 좀 옳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가 완전 폐지되기까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동안 정치검사들이 있었을 때. 예. 당장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검사가 사건 피의자한테 검사 변호사를 소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변호사법 37조도 어긴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잘못된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쳤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물론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발생되면 민주당에서도 이 보안과 수정에 주저하지 말아라. 빨리 대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말씀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고 하지만 비효율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면서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